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영국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서머셋 모음의 약속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서머셋 모음은 고독한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불가지론적이며 유미주의적인 인생관을 확립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전반엔 그러한 특색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우 출판 이호성님 옮김 약속 아내는 약속을 하여도 여관에서는 시간에 맞춰온 적이 없는 여인이다. 그래서 클라리지 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할 약속을 하고 10분 늦게 거기 도착하여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별반 놀라지 않았다. 나는 칵테일을 주문했다. 마침 한창 사교 시즌이라서 휴게실에는 빈 테이블이 2~3개밖에 없었다. 가벼운 식사를 끝마치고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드라이 마티니를 찔끔찔끔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여름 옷을 걸친 여인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었고 남자들도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러나 쭉 둘러보아도 아내를 기다리는 15분 동안 제법 나의 흥미를 끌만한 사람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날씬하여 보기에도 기분 좋고 옷차림도 말쑥하고 마음도 편하고 한가해 보였는데 대부분은 모두 똑같은 형의 인간이었으므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저 무심히 바라본다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벌써 2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시장기를 느꼈다. 아내는 청록색인 터키옥 반지가 초록색으로 변색되어 버렸고 팔목시계도 자주 먹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쓸모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운명의 장난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로서는 터키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지만 시계는 태엽을 감으면 쓸 수 있을 텐데 하고 때때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웨이터가 옆으로 다가와서 여느 호텔의 웨이터와 마찬가지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제법 의미심장하게 소곤거리는 소리로 마치 그들의 전원이 그 말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의 나쁜 뜻이라도 지니고 있는 양 내게 이렇게 말했다. 방금 어떤 여인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부득이한 일이 생겨 점심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주저했다. 혼잡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는 건 그다지 즐거운 노릇은 아니고 그렇다고 클럽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결국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식당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인류 레스토랑의 지배인에게 자기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에 하등 특별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세상에 점잖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듯 싶은데 그러나 이때만은 싸늘한 눈초리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딱딱하고 무뚝뚝한 얼굴을 한 지배인이 테이블은 전부 차 있습니다 하고 내게 일렀다. 나는 풀이 죽어 그 넓고 으리으리한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때 문득 다행히
아는 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엘리자벳 버몬트 부인으로서 나와는 오랜 친구지간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녀는 쌩긋 웃었다.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는 뚜벅뚜벅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배고픈 자를 가엾게 여기시어 당신 옆에 자리를 잡게 해 주시죠. 네, 그러세요. 하지만 전 거의 끝났어요. 그녀는 육중한 기둥 옆에 있는 조그마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로 몹시 붐볐지만 나는 우리 단 두 사람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 참 다행이군요. 시장에서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그녀는 무척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을 당장에 환히 밝게 하는 따위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매력을 얼굴 전체에 점차적으로 번지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미소는 잠시 입술 언저리에 감돌더니 이윽고 그것은 저 커다란 반짝이는 눈 쪽으로 옮겨져 거기서 가냘프게 머물러 있었다. 엘리자벳 버몬트를 보통 일반적인 유형의 여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나는 그녀의 소녀 시절에 대해서는 통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는 무척 사랑스러운 계집아이로서 보는 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정말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내게도 충분히 들었다. 왜냐하면 이젠 50세이건만 그래도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들어가는 아름다움에 비해 젊은 여인들의 꽃피는 듯한 싱싱한 아름다움은 어쩐지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나 똑같은 얼굴로 보이는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인이 분가루, 볼연지, 입술연지를 발라 그 표정에 싱싱한 맛을 가시게 하거나 개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자벳 버몬트도 화장은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자연을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화장법을 문제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것 보라는 듯한 대담함도 그 단정한 얼굴의 개성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한층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머리칼은 염색을 한 듯 까맣고 윤기 있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털썩 기댄다든지 하는 따위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세를 꼿꼿이 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까만 공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디자인은 간단했지만 훌륭해 보였다. 목에는 기다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몸에 지닌 보석이란 그 밖에 결혼 반지인 커다란 에메랄드 뿐이었는데 그 거무스름한 빛은 그녀의 새하얀 손을 유달리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매니큐어를 칠한 붉은 손톱을 가진 그녀의 손이었다. 물론 소녀 특유의 보드랍고 사랑스러운 보조개를 짓는 토실토실함은 없다. 그 손을 보면 누구나 어떤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맹수의 발톱처럼 보일 날도 그다지 멀지 않다는 느낌도 들었다. 엘리자벳 버몬트라고 하면
상당히 평판 높은 여인이었다. 공작인 어스 7세의 딸로 태어나 18살 때 어떤 대단한 부자와 결혼하여 곧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런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 거만하다 보니 조심성 있게 행동할 줄 모르고 앞뒤를 헤아리지 않다 보니 결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므로 2년도 못 되어서 매우 놀랄만한 스캔들을 일으켜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고 말았다. 그 이혼 소송에 관계가 있던 3명의 공동 피고인의 한 사람과 결혼한 그녀는 18개월 후에는 그 남자로부터 도망쳤다. 그리고는 연달아 애인이 생겼다. 그녀는 그러한 방탕으로 인해 유명해졌다. 그녀의 놀랄만한 미모와 난잡한 행동은 세인의 눈총을 받았고 무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쑥덕 공론의 씨를 뿌리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여간 역겨운 게 아니었다. 도박을 하고 낭비하고 또 방종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인에게는 성실하지 않았던 그녀도 친구에게는 충실했다. 따라서 설사 그녀가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그녀는 퍽 좋은 사람이라는 것 이외의 비평은 허락지 않는 친구가 언제나 몇몇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솔직함과 고결함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결코 위선자는 아니었고 관대하고 성실했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부인들이 일단 그 신용을 잃으면 종교는 고리타분하고 해서 예술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되면 그녀들은 작가, 화가, 음악가의 사회에 몸을 드러내는 수가 많다. 사귀어 보니 그녀는 마음이 맞는 친구였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리낌 없이 척척 말하는, 그리하여 유용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런 행복한 사람의 하나로서 제법 위트가 있는 여인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언제나 유머를 섞어가면서 재미나게 자기의 야단스럽던 과거지사를 기꺼이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솜씨는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꽤 좋은 편이었다. 별의별 일이 있긴 했지만 그녀는 정직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질러 놓았다. 40세인 그녀가 21세의 청년과 결혼한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생애 중에서 이와 같이 정신 나간 짓은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때까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녀를 두둔해왔던 몇몇 사람들도 그 청년이 착하고 더구나 그 청년의 순진함을 그렇게 악용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청년을 위하여 이젠 그녀와 딱 인연을 끊고 말았다. 사실 그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닥쳐올 불행을 예언했다. 엘리자벳 버몬트란 여인은 어떠한 남자건 반년 이상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그 가엾은 청년에게는 자기 아내가 무절제하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므로 아내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일한 탈출의 기회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은 들어맞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때문인지, 혹은 피터 버몬트의 순진하고 단순한 애정이 그녀를 감동시켰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녀가 그에 대하여서는 모범적인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가난했다. 원래가 사치스러운 그녀였건만 검소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그녀는 돌연 사람들의 평판에 무척 신경을 쓰게 되었으므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행복이 그녀의 유일한 관심거리인 것만 같았다. 그녀가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토록 세상의 무리를 일으켰건만 그 후의 엘리자벳 버몬트는 더 이상 사람의 입가에도 오르지 않게 되었다. 이 연인의 이야기도 끝이 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이윽고 그녀가 늙디 늙은 할머니가 되어 아무에게도 비난받는 일 없이 허다한 세월을 쌓게 된다면 그 과거의 좋지 않은 방탕한 생활도 그녀가 한때 어렴풋이 안면이 있거나 벌써 훨씬 전에 죽어버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되어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옳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우스웠다. 왜냐하면 여자란 부러울 만한 망각의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이 사람들의 앞길에 어떠한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온통 바뀌고 말았다. 피터 버몬트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계속하고서 바바라 켄튼이라는 소녀와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때 외무차관을 지냈던 로버트 켄튼경의 막내딸로서 곱슬곱슬한 금발의 미인이었다. 그러나 물론 아름다움이란 점에서는 엘리자벳 부인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었다. 피터의 이 연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았으나 과연 엘리자벳 버몬트가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엘리자벳이 지금껏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사태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팽개친 것은 항상 그녀 쪽이었지 남자 쪽에서 그녀를 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저 귀여운 켄튼 양의 문제를 쉽사리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용기와 수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은 모두 가슴속에 간직한 채 시치미를 떼고 그녀와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짓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명랑하고 매력적이고 솔직하였으므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내색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예사로이 그러나 양식과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서 연거푸 화제에 오르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즐거웠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는 피터의 변심을 도무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어쩌면 그녀의 피터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다 보니
피터의 그녀에 대한 애정이 그것에 덜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설명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두어 대 피웠다. 그녀는 내게 시간을 물었다. 3시 15분 전입니다. 전 계산을 치러야겠어요. 점심값은 제게 맡기시지 않겠어요? 아이, 미안합니다. 하고 그녀는 방긋 웃었다. 급한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3시에 피터와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세요? 피터 씨는 무고하시죠? 퍽 건강해요.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즐거운 듯한 웃음을 띄었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 어떤 조롱 비슷한 것을 헤아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를 신중하게 바라보았다. 별스러운 사건 좋아하시죠? 제가 이제부터 해야 할 용건이 어떤 것인지는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 피터에게 전화를 걸어 3시에 만나자고 요구했거든요. 저와 이혼해달라고 이쪽에서 부탁을 할까 해서요. 설마 하고 나는 큰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상기되는 것 같아서 무엇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당신들은 매우 금실이 좋게 지내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일을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셨어요? 이래봬도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러한 여인도 아니었고 나로서도 그녀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채 할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잠시 동안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당신은 이혼을 해야만 되지요? 로버트 켄튼이라면 완고한 늙은이 아닙니까? 만약 제가 피터와 이혼한다면 그 사람은 바바라가 피터와 결혼하는 걸 허락할는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 자신에겐 이혼한데도 대수로울 건 없으니까요. 고작해야 또 이혼했나 할 정도죠. 그녀는 예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피터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 아시죠? 그인 그 여자에게 넋을 잃고 있는 거려. 당신에게 그렇다고 실토하던가요? 원천만에.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조차 아직 모르고 있어요. 가엾게도 그인 제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답니다. 아마 그저 일시적으로 들떠있는 마음일 겁니다. 뭐 오래 계속 되려고요. 나는 감히 이런 말을 던져보았다. 별 말씀을 다. 바바라는 젊고 이쁘고 정말 착한 여자예요. 그들이야말로 천생배필인거려. 더구나 피터의 그 여자에 대한 열이 식는다고 해도 우리들 사이가 전처럼 될 리는 만무하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의 세계에선 현재만이 문제이니까요. 전 피터보다 19살이나 위이고 남자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나이의 여자를 일단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게 될 줄 아세요? 선생님은 소설가이시라 그만한 사람의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당신은 왜 그러한 희생을 하셔야 하나요? 10년 전 그이가 저더러 결혼해달라고 청하였을 때 만약
해방되기를 그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여도 좋다고 제가 약속했답니다. 워낙 우리들의 나이 차이가 심하다 보니 그런 약속이라도 해두지 않으면 어쩐지 공평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당신 쪽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는 겁니까? 그녀는 그 길고 가느다란 손을 조금 움직였는데 그때 그 거무스레 빛나는 에메랄드 빛깔에 왠지 불길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 그거야 물론 지켜야죠. 누구나 신사답게 행동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이가 저에게 결혼 신청을 한 게 바로 이 테이블에서였거든요. 그때 우리들 두 사람은 함께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로선 그이에 대한 애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게 딱하긴 하지만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가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가야죠. 피터는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거든요. 그녀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조금 지었다. 나는 그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듯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웃음을 짓더니 그녀는 벌떡 의자에서 일어섰다. 모셔다 드릴까요? 그럼 호텔 입구까지만. 우리들이 식당과 휴게실을 지나서 입구에 다다르자 수희가 회전문을 돌려주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하고 내가 물어보았다. 아니에요. 걷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아주 상쾌한 날씨인데요. 그녀는 작별의 악수를 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전 내일 외국으로 떠납니다만 가을엔 줄곧 런던에 있을 작정입니다. 부디 전화를 걸어봐 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발길을 돌렸다. 나는 데이비스가로 걸어 올라가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날씨는 여전히 온화해서 마치 봄날 같았다. 지붕 위로 조그마한 흰 구름이 파란 하늘에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꼿꼿이 몸을 세우고 걸어가는 그녀의 자세는 퍽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떤 아는 사람이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자 그녀도 품위 있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애끓는 심정을 지닌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되풀이하지만 그녀는 무척 정직한 여인이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초콜릿 맛 같은 그런 여운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